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의 주제는 컴포지션이에요. 이 패턴은 다수의 함수들을 합성해서 사용한다. 이런 컨셉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정의할 때, 특히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놓고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함수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의 함수가 또 다른 함수들의 집합으로 구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함수 집합에 속해 있는 하나의 함수를 우리가 놓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인풋을 전달하고, 그리고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고, 그리고 아웃풋을 반환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반환된 값이 다음 함수의 인풋으로 전달돼서 사용되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반환된 아웃풋을 또 그 다음 함수에 전달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인풋을 받아와서 함수를 f라는 함수에 전달하고, f에서 반환된 값을 또 g라는 함수에 전달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 방법으로 a 함수로 전달시켜서 최종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처리할 인풋, 즉 데이터를 함수들을 통해서 흐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샌드위치 가게에 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왼쪽에서 시작해서 빵을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고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야채,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즈를 넣고 샌드위치를 만듭니다. 자, 여기서 빵이 우리가 원하는 인풋이라고 했을 때 이 세 번의 과정을 거친 후에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인 샌드위치를 만들잖아요. 이 과정을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마인드셋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언급했던 데이터의 흐름을 여기에 대입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웃풋이 다음 함수의 인풋이 된다, 이런 컨셉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다면, 그리고 그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수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했을 때 각각의 과정마다 하나의 함수로 구현을 해주고 이 함수들의 흐름을 통해서 결과값을 만들어준다, 이런 컨셉을 머릿속에 그려주는 겁니다. 간단한 기능을 하는 함수들을 합성해서 복잡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컨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함수들의 호출 방법처럼 중첩된 고차 함수들을 사용하는 합성 패턴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샌드위치 만들기의 샘플 코드입니다. make sandwich라는 함수를 bacon, lettuce, cheese라는 이 세 개의 각기 다른 함수들로 합성을 해서 만들었죠. 중첩된 고차 함수들로 합성된 패턴이고요. 이 패턴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인풋을 초기에 전달하는 시점인 베이컨 함수부터 시작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호출되는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패턴을 사용할 때 오는 단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게 한눈에 이해하기가 사실 조금 까다롭죠. 그리고 합성하는 함수들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가독성이 더 나빠지고, 또 거기에서 오는 유지 보수 관점, 그리고 또 재사용하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대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들이 있어요. 바로 compose 그리고 pipeline이에요. 이 두 가지 패턴들은 같은 기능을 지향합니다. 함수들을 연속적으로 호출하고 또 인풋과 아웃풋의 흐름을 통해서 동작한다. 그래서 보통 이 두 가지 함수를 utility 함수 또는 헬퍼 함수처럼 한 곳에 선언을 해놓고 사용을 하죠.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았던 중첩된 고차 함수들을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간결하게 코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가독성 그리고 재사용성, 이런 면에서 장점들이 많이 부각이 됩니다. compose 같은 경우에는 인자로 전달받은 함수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반환하는 함수예요. 그리고 커링 패턴을 사용해서 인풋을 전달받죠. 그리고 전달받은 인풋을 기준으로 시작해서 오른쪽에서 왼쪽 또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실행이 됩니다. 아까 보았던 샌드위치 예제 코드예요. 중첩된 고차 함수 패턴을 사용하는 대신에 컴포즈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좀 더 깔끔한 코드로 바꿔줄 수가 있게 되죠.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컴포즈와 같은 기능인데 실행 순서만 달라요. 인자로 전달된 함수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실행을 합니다. 자, 방향이 우리가 평소에 글을 읽는 방향, 또 코드를 읽고 작성하는 방향과 같아서 우리가 읽기에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하죠. 아까 보았던 같은 예제고요. make sandwich라는 함수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실행을 시켜줍니다. 컴포즈와는 다르게 인자로 전달되는 함수들의 순서가 반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함수를 합성하는 패턴들을 알아보았고요. 세 가지 다른 패턴을 보았는데, 중첩된 고차 함수 패턴 같은 경우는 간단한 합성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복잡한 기능을 구현할 경우, 이럴 때는 코드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를 여러 개 중첩한다 라고 했을 때는 코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더 보완하고 코드의 재사용성, 가독성,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파이프라인 또는 컴포즈 패턴을 사용하는 게 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지금까지 본 패턴들을 간단한 예제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보겠습니다. 여기 타이틀이라는 문자열 변수가 하나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슬럭 형태로 변환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슬럭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나 아니면 블로그에서 사용되는 그 URL의 일부를 구성하는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그 문자열을 활용을 해서 검색 엔진 최적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 이거를 슬럭으로 변환을 하면은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이 있겠지만 일단 오늘 주제에 좀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필요한 작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번 먼저 나열을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타이틀이라는 문자열이잖아요. 이 문자열을 작업을 해주려면 배열로 변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문자열을 배열로 변환하는 작업, 그렇죠? 그리고 배열에서 우리가 이제 단어들을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각 단어들을 소문자 변환 자,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배열을 문자열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그 지금 타이틀이라는 변수에 보이는 그 여백들 있잖아요. 여백 처리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 대시를 넣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각 과정에 상응하는 함수들을 일단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문자열을 배열로 변환하는 함수를 만들게요. 일단 string to array 이렇게 해주고, 얘 같은 경우는 문자열을 받아서 split 함수를 호출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단어의 소문자 변환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to lower 이렇게 해주고, 얘는 배열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맵을 돌려주고 각 단어에다가 우리가 to lowercase 함수를 적용을 시켜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이제 문자열로 우리가 다시 변환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백 처리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join with dash 뭐 이렇게 이름을 해주고 배열 받아오죠. 얘를 join 함수로 불러주고 여기에 dash를 넣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심플한 함수들을 만들었어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과정에 상응하는 이 세 가지 함수들을 다 완성하였죠. 자, 우선 중첩 고차 함수 패턴을 사용을 했을 때는 이런 식이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실행이 되는 패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함수를 실행을 시켜주고 여기에 title이라는 인풋을 주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to lower라는 함수로 감싸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join with dash라는 함수를 최종적으로 감싸주면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자, 우리가 title이라는 인풋을 주고, 그리고 첫 번째 함수가 실행이 되고 거기서 반환된 값을 to lower라는 이 두 번째 함수에 전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두 번째 함수에서 반환되는 값을 이 세 번째 함수에서 받아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중첩 고차 함수 패턴입니다. 출력을 한번 해보면 저장을 해주고, 자,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슬럭 형태로 변환이 잘 되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컴포즈랑 파이프라인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일단 얘 지우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워주고, 자, 일단 컴포즈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컴포즈 함수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함수들을 받아와요. 그리고 커링을 사용해서 우리가 인풋을 받아올 거예요. 그래서 그 인풋을 받아와서 이 함수들을 연속적으로 실행을 시켜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reduce를 돌려주는데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reduce right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acc, 그리고 함수, 그리고 함수가 그 다음 함수를 다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풋을 초기 값으로 넣어줍니다. 네. 자, 이게 컴포즈예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일단 slug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컴포즈를 돌려줄게요. 자, 여기 지금 커링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인풋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풋을 받아서 이 안에 있는 함수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행을 해라. 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실행되는 함수가 첫 번째 함수잖아요. 문자열에서 배열. 그래서 여기서 string to array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그 전에 to lower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 함수인 join with dash를 넣어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준비가 된 것 같고요. 이거를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슬러그를 터미널에 출력을 해보면 네, 아까와 같은 결과가 잘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보면은 이제 아까 중첩된 고차 함수보다 확실히 코드가 간결해졌죠. 간결해지고 이렇게 우리가 컴포즈라는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재사용률도 훨씬 더 좋아지고 여러모로 훨씬 더 깔끔하게 코드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컴포즈에서 reduce 방향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이름을
그냥 pipe이라고 지어줄게요. 그리고 reduce right에서 그냥 reduce로 바꿔주고, 그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pipe이 되는 거고, 이 안에 있는 인자들의 순서를 바꿔줘야 돼요. 이제 파이프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원하는 작업 순서대로 우리가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첫 번째 함수죠. string to array 해주고 그 다음에 to lower 그리고 마지막으로 join with dash를 넣어주면 됩니다. 네, 다 된 것 같고요. 다시 저장을 해보고 실행을 시켜보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죠. 네,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럼 코드 예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함수 합성의 기초 컨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했던 개념들의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하나 이상의 함수를 결합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패턴을 함수 합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바탕에는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인풋을 다음 함수에 전달하여 그 결과값을 생성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받아온 아웃풋을 또 다음 함수에 전달하면서 최종 결과값을 생성할 때 사용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